일본이 오늘 새 일왕 주기에 맞춰서 레이와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일왕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식이 있고요. 오늘 네. 이제 새 일왕의 즉위식도 있는 예. 날이죠. 어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86세 일왕 아키히토 일왕이 퇴임을 했죠. 네. 그 3년 전인가 이미 퇴위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건강상의 이유였는데 이게 네. 생전 퇴위라서요. 이걸 뭐 왕실 법전에 범전에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해서 특례법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시대라는 그 근대화된 시대 이후에 생존 퇴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법에는 없었던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제 퇴임한 그 아키히토 일왕이 건강이 좀 아주 나쁘다라고 해서 이번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예. 이번에만 한 번만 허용하는 법으로서 특례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 번만 허용하게 예, 한 건가요?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왕이 사망해야 그 새로운 일왕이 즉위한다.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현재 예외상으로 특별법을 법입니다. 만든 거군요. 예, 그런 것입니다. 네. 202년 만이라서 일본인들도 이렇게 퇴위식을 지켜본 것도 굉장히 예, 처음이죠. 생소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처음일 것 같은데 일왕이 그러면 퇴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예, 되는 건가요? 상황이라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또 경험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서 또 그렇겠네요. 물론 202년 전이라는 것은 그 사무라이 시대였기 때문에 예. 예, 그때 있었던 일이라서 그렇죠. 근대화된 이후에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왕의 거주지에서 다른 거처로 옮겨서 일단 살 거 아닙니까? 네, 새 일왕의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내줘야 네, 되니까. 네, 네. 어. 그래서 그 왕세자였을 때 거주지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그러니까 가서 그래서 왕세자가 일왕이 됐기 때문에 예. 그 거주지를 교체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 교수님 30년 전에 그때 일왕 아키히토 일왕이 이제 즉위를 받았을 때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때 즉위식 보셨어요? 제가 31년 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현장에서 일본에서 보셨구나. 네, 네. 그 퇴위 행사 잠깐 어저께 볼 수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뭐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시간은 한 약 10여 분에 걸쳐 짧게 있는데 그때 마장 일왕이 퇴위하면서 했던 그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하는데 네. 그 예. 예전에 했던 발언과 비슷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 산징으로서의 일왕의 업무를 그 잘 마쳤다. 근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서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행복했던 그 자신의 재위 기간에 대해서 예. 국민들의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뭐, 우리 예. 말씀하시죠. 뭐 우리로서는 그 과거사에 대해서 그쵸.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예. 이것이 대단히 주목을 했던데 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죠. 예. 이제 오늘은 아키히토 일왕 퇴위 이후에 새로운 나루히토 일왕 네. 즉위식이 열리게 되는데 즉위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리고 이걸 일본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늘이 그냥 즉위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즉위식 행사라는 것이 사실 1년 내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종료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요. 네.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왕의 징표가 되는 그 거울이라든가 콤이라든가 등표가 되는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옥새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그 앞에 일왕으로부터 새 일왕이 받는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막 계순식이라고 해서요. 그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 그러니까 지자체 총- 대표, 예, 뭐 강요 이런 사람들 그런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
그러니까 일왕하고 완비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 이런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의식 자체는 이제 일왕의 거주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열리고 일반인들한테는 네네. 공개가 안 되고 물론 공개가 안 생제가 됩니다. 되겠지만 네. 강요들 그것도 초청받은 네. 속소수의 사람만 예, 참석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고 또 여성은 아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런 네, 이야기가 네.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시 상당히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예 때는 국민들에게 공예되는 자리는 또 11월에 10월에 마련되어 있어가지고요. 아, 공개 행사는요? 완전히 공예되는 곳은 10월에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예. 오늘은 상당히 종교적인 그러니까 여성을 일본의 고유의 종교는 신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도에서는 그 여성에 대해서 조금 그 부정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이건 아주 전 근대적인 개념인데, 예. 그러니까 그 일왕의 주기식에는 남자만 그 참여하는. 마사코 왕비도 참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왕의 진뼈를 주고받은 자리에는 예. 완비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그 두 사람 그 인사하는 자리 그 다음 자리에는 의식이 완비도 끝나고요. 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상당히 종교적이죠. 예, 이걸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의식도 궁금해요.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이렇게 종교적인 명분으로 네. 여성은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현재 이게 신도라는 것을 그 일본의 종교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죠. 이런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한 반대가 예. 더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식이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는 별로 없고 결국은 그 10월에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역사적인 전통 의식이라는 인식으로 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왕위 승계도 장자의 남성만 이렇게 승계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런 의식도 지금 여성을 다 배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성 황제 직위에 대한 어떤 논란을 아예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여성 일왕의 탄생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의식 자체는 그 현재까지 교류되어 있는 그런 의식법에 의해서 진행된다.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 오늘 취임하는 나루히토 일왕에게는 여자 공주밖에 딸밖에 없죠. 예. 없기 때문에 예. 그 공주가 그 다음 여성 일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의 계승 서열이 뭐 1, 2, 네. 3위가 다 정해져 있지만 이게 네. 또 바뀔 수도 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네,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건 문제라서요. 왕실 내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헌법으로 무슨 바꿔야 되는 왕실이라기보다 거예요? 이것은 국민적 그 합의가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왕도 괜찮다라는 것이 많아지면 예. 그 내각이나 그 일본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돼 가지고요. 예. 거기서 대충 결정되면 그 다음 그 왕실 안에서 결정하고 마지막은 그 일본 총리가 결정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하고는 너무 다른 어떤 법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0시부터 이제 레이와라는 네. 새로운 연호로 일본이 새 시대를 맞게 됩니다. 레이와가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요? 교수님 막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레이와? 먼저 레이와의 레이자는요. 예. 면녀의 연자이죠. 명령. 명령. 예. 면녀할 때 그러니까 많은 일본인들도 그때 그랬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외신들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면령을 하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 통제 시대를 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현재 아베 정권이 노리는 그러한 그 개헌 움직임도 예, 있고. 예. 개헌 그리고 말하자면 또
독재 정권 가깝게 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느낌이 많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100년 이상 전에 그러니까 레이자 그 명령에 연자가 들어가는 연호가 나올 그 기회가 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예. 100년쯤 전의 이야기인데 예. 그때는 역시 명령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됐어요. 일본에서. 아. 예.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은 일본의 고전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고전에 있는 뜻은 레이자가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간주하면서 아름다운 일본이 병화를 만든다. 그래서 레이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오히려 100년 전에는 명령이라는 어감의 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폐지한 거죠. 여러 가지 있었던 예. 연호의 후보 중에서 폐지한 적이 있어요. 근데 100년 후인 지금은 오히려 이것이 도입된 것이다. 오히려 예. 레이자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이 주된 의미다라고 해서 채용했죠. 아베 정권에서 이 레이와라는 연호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저기 연호 새로 바뀐 뒤에 지지율이 한 5% 올랐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면에서 일본 정부는 그 1년 정도는요. 상당히 축하 무도로 계속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계속 남발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10연휴가 됐습니다. 연휴가 10일 연휴. 10일, 예. 10일간 이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것으로 사실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 사람들도 현실적이기 때문에요.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내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 역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예, 일본 내 정치적인 의미도 있을 것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이번에 이렇게 새 시대를 맞고 나서 어떻게 적용될까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역시 아무래도 1년 정도는 대외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일 관계는 굉장히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대외 관계를 아주 좋은 무드로 가고 싶다라는 손내가 있기는 합니다. 예. 물론 한국하고는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일본 정부는 그래도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어느 정도가 되는 기대가 상황이군요. 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렇게 친서를 좀 전달을 한 걸로 네. 알고 있고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번 새 일왕에 대해서 축하의 메시지도 전달하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도 다 이렇게 네. 우리 쪽 인사들이 다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뜻은 자, 이번 일왕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 관계를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지고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자. 는 의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일 관계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간지징용자 판결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현금화를 하면 거기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 일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축하 무도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서로 모아야 된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루히토 일왕은 외국에서도 공부도 하고요. 굉장히 네. 개방적인 어떤 서구의 그런 거에 굉장히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지금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왕 즉위식 때 처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발언이 그러니까 대외 관계, 우리는 관심이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어떤 한일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역시 오늘은 상당히 내부적인 이야기. 밖에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예.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국민의 대표들에게 하는 이야기로서 일왕이 되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로 대외적인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내 사정입니다.
자리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러한 자리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아직은요. 우리는 많이 기대를 하지만 예. 아키히토 일왕이 사실 재위 기간 동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발언도 몇 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퇴임한 이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분명하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이 그 여러 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왕에 대해서는 발언을 주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도 자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조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전에도 한국에 오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자신의 빗줄 안에서도 백제의 빗줄이 흐르고 있다. 이것도 인정했고, 상당히 좋은 한일 관계에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 자체가 앞으로 한국에 혹시 올 수가 있으면 한일 관계에 좋은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걸 제일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천황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어떤 인식 그 부분 굉장히 어제 그제도 집회가 있었고요. 네, 예전에도 네. 무슨 즉위식 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네. 일본인들은 청황제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막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역시 여론조사를 하면 80% 정도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제를 지지하는 거죠. 예. 네, 그 이유는 국민을 통합하는 데 필요하다. 코니라든가 그런 거 떠나서 일왕이라는 자체 존재가 없어지면 일본이 대단히 많이 분열이 될 것이다. 그런 분열을 막기 위한 주 같은 그러한 입장으로서 통합의 산증으로서의 일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는 필요 없다. 오히려 일왕이라는 코니로 사실상 국민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총근대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20%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런 기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단잠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왕의 인격에 많이 달려 있죠. 그래서 앞에 계셨던 지금 상황이 된 분은 인격적으로 대단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통 병복을 입고 피해가 있었던 지역으로 많이 순회를 하기도 했고요. 무릎 꿇고 무릎을 주민들 꿇고 만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더 전쟁을 일으킨 앞에 일왕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이어갈 것으로 새로운 일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그러니까 국민의 부모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색깔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냥 전 국민의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연출되면 더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새 일왕의 즉위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